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MC민과 함께하는 2023년도 우리 CBT 보고 문제 우리 엔트미디어 1회 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번부터가 이제 우리 3과목의 정기 기기가 되겠고요. 41번을 보실 건데 41번을 딱 보니까요. 얘가 또 이제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문제가 19년도 1회 때 우리 산업기사에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요령을 설명을 해드리고 아주 가볍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IGBT의 열 용량을 0.02 줄 퍼 도시라고 줬네요. 여러분들 단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줄 퍼 도시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밑줄 하나 할게요. 열저항을 줬죠. 0.625 도시 퍼 와트. 열 용량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열저항이 중요하겠죠. 0.625 도시 퍼 와트 그게 중요합니다. 단위. 그 다음에 이 소자에 직류 25A가 흐르고 있을 때 전압 강하가 3V라고 줬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그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P는 VI니까 단위가 와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몇 도시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하나의 소자인데 트랜지스터인데 여기에 이제 몇 도시에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회 문제풀이의 4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도시 퍼 와트의 열저항 값의 단위를 갖다 밑줄 그어드렸죠. 그 열저항을 잠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열저항의 단위를 어떻게 줬냐면 숫자도 같이 적어보죠. 0.625 도시 퍼 와트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도시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온도 상승.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와트 값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와트. 그러면 단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와트를 곱하는 순간 여기 와트와 여기 와트가 약분돼가지고 도시만 남겠죠. 그게 바로 온도 상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와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P는 V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전압 얼마 줬냐면 전압이 3V 줬고요.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전류가 25A 흐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두 개를 곱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75가 되겠죠? 75와트. 자, 그러면 요 0.625 도시 퍼 와트라는 열저항 값과 그 다음에 전력의 와트 값을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도시만 남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와트와 와트가 약분이 되면서 도시만 남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온도 상승이라고 제가 적어 볼 거고요. 온도 상승. 자, 단위까지 도시는 해가지고요. 열저항 0.625에다가 전력의 P값 75W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죠. 예, 요거 눌렀을 때 얼마 나오냐면요. 대략 47도씨 나옵니다. 47도씨. 요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 IGBT의 뭐 특성을 알려고 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양이 많아지니까 문제상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도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단위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시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물어봤죠. 계좌 저항값을 어떻게 놓냐라는 거죠. 일단 포인트가 뭐야? 기동시가 되겠죠. 기동시의 계좌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동기는요. 기동시에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어떤 두 가지냐면요. 기동시의 모든 전동기는요. 기동전류가 크죠. 그래서 이제 그 권선 자체가 이 기동전류가 큰 전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 그러면 가열 소손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전동기는 기동시에 기동전류가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한다.
자,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성이냐? 모든 전동기는 기동 시에 기동 토크가 커야 되겠죠? 그래야 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 시에 기동 토크는 커야 되겠더라. 그죠? 커야 한다. 요 두 가지의 기동 시에 운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물어본 거는요, 계좌 저항 값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동 시에 분권 전동기를 예를 든다 그러면, 기동 시에 계좌 저항 값을 어떻게 놓느냐. 우리 이제 그 계좌 쪽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코일이 있는데 코일 전에 뭐가 있냐면, 가변 저항이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가변 저항.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가변 저항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를 FR이라고 써요. 대문자로. 요게 이제 변하지 않는 코일 감았을 때 저항 RF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물어본 건 요 계좌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양단에다가 전압을 딱 걸었어요. 그럼 이때 계좌 전류가 들어오겠죠? 그때 이 계좌 전류는 클수록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좌 전류가 커야 뭐가 커지는 거야? 자속이 커져요. 그 다음에 토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크가 큰 기동 토크를 얻기 위해서 토크가 커야 되기 때문에 큰 기동 토크를 얻으려면 자속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속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계좌 전류는 무조건 최대가 돼야 돼. 그래서 큰 것이 좋다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계좌 전류가 크려면 요 가변 저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FR, 대문자 FR이라고 쓴 요 저항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최소가 돼야 되겠죠? 최소. 그죠? 왜 그러냐면 이 가변 저항 값이 만약에 최대가 되면요, 여기에 흐르는 계좌 전류는 감소가 된다는 게 최소가 되겠죠. 예, 오며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계좌 저항을 기동 시에는 최소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최소라는 게 얼마로 놓느냐라는 거죠. 0으로 놓는 거죠. 0으로. 그럼 이 저항은 0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 저항은 우리가 가변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일을 감았을 때의 저항이 존재하는 세팅되어 있는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이 가변 저항은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가변 저항을 조정해가지고요, 우리가 전동기의 속도도 제어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속도 제어법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동 시에 이 계좌 저항을 무조건 얼마? 최소 0으로 둔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이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동 저항을 크게 하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가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동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전류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계좌 쪽에서는 계좌 전류를 최대 큰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때 계좌 저항은 얼마? 0으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조건들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자, 43번은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편법이 있고 이제 정석풀이가 있는데 제가 그냥 편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딱 두 문제가 있어요. 분권 발전기 역회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 역회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 딱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우리 타여자하고 자여자가 있죠? 예,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타여자 전동기,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전동기, 그 다음에 자여자 발전기, 자여자 전동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원래 이제 정석으로 표현하려면 조금 그림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간을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편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타인의 타자란 말이야. 그죠? 우리 여자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자가 두 여자가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자와 남의 여자가 있죠. 그럼 그 남의 여자는 누구냐면, 우리 외부로부터 전압을, 발생시켜가지고 자속을 만드는 발전기, 바로 타여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남의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여자 발전기는 뭐야? 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잔류자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는 집구석에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거야. 그게 바로 발전이 되는 자여자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잘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잔류자의가 없어도 발전이 되는 발전기를 타여자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원을 반대로 공급하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될 수가 있는데, 이 자여자 발전기는 지가 스스로 자속을 내부에 있는 잔류 자속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회전을 했을 때 우리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일단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역회전을 물어봤기 때문에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죠. 회전 방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회전 방향 물어보면 자여자 발전기, 직권이나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가 되면 외부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변하지가 않고요.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극성을 반대로 전원 공급을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변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는요, 그냥 역회전 했다는 얘기죠. 분권 발전 역회전. 제가 이제 문제를 제가 처음에 잘못 설명해 드렸는데, 전원 공급을 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회전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직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분권 발전기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여자 발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의 전원 극성을 반대로 공급하더라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전원 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역회전이라고 그냥 했기 때문에, 역회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분권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권 발전기는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속 파이가. 자, 이때 회전 방향을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발전기는 회전 방향, 그죠? 시계 방향,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전류, 계좌 전류는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요 계좌 전류가 이렇게 흘러왔을 때 자속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른나사 법칙 있잖아요. 전류에 의한 자속. 항상 모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 파이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역회전을 했다는 얘기야. 역회전. 여기에 전원 곡성을 반대로 했을 때 타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별도의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를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 상태로 놓고 회전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했을 때 계속해서 전압이 발생할 것이냐,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전압이 소멸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역회전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회전을 시켜왔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럼 그때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전기자가 이 자속을 끊으면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방향으로. 근데 역회전이 되는 순간요, 요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전류의 방향도 반대로 흐를 것이고요. 전류에 의한 자속 방향도 반대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시계 방향으로 돌 때의 자속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역회전됐을 때 자속 방향이 지금 보시면 어떤 방향이야? 서로 상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잔류자의가 소멸이 되고 전압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답이 뭐냐? 요거 역회전 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어보면 잔류자의가 소멸되고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잔류자기 소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답이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전압 확립이 되지 않겠죠?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발전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발전되지 않는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답이 다 있어. 솔직히 역회전 시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잔류자기 소멸.
두 번째,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발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 그것도 추가로 정리를 잘 하시라고 그랬죠. 자, 여기 양단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여자는요, 전원 공급을 했을 때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원을 반대로 공급하더라도 회전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이 됐든 분권이 됐든 걔네들의 전동기는 전원 공급을 반대로 전원 극성을 반대로 공급하더라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왜냐면 얘네들은 다 무슨 전동기니까 자여자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문제인 줄 알고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뭐 제가 잘못 문제를 파악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 한 문제 보면서 그거까지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갑니다. 자, 44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제가 이제 지금 문제를, 44번, 41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있는데, 제가 뭐 매번 뭐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별다른 언급을 안 하면 기출문제에 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 문제는 요번에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아니면 잘 등장하지 않는 문제인데 요번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요런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멘트를 안 하면 그냥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솔직히 지금 44번까지 제가 이제 44번을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칠판에 있는 문제들 보면요, 요거는 정말 오랜만에 좀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들이죠. 예, 예전부터.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은 종류기, 그죠? 거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용량이 큰 수은 종류기, 그게 포인트입니다. 밑줄 그시고. 변압기 2차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거 물어봤는데, 용량이 크려면 뭐가 커야 돼? 그쵸? 상수도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수 제일 큰 새끼 찍어주면 돼. 육상, 이중, 성형. 4번 되겠습니다. 요렇게 포인트만 잡아서 답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5번 들어갑니다. 45번은요, 다음 중 전기기기에 있어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죠. 옛날에 이런 것들은요, 다 똘똘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다 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부연 설명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에서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 이런 거죠. 열받으면 우리 사람은 뭐 먹습니까? 그죠? 열받으면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딱 부르는 거죠. 야, MC님, 일로 와봐. 딱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일 처리를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한 거야? 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막 깨기 시작합니다. 저를. 그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열 받겠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봉투 꺼내? 그 봉투가 뭐냐고요? 사직서예요.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만 나한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간에 사직서 내겠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자켓 안에다가.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도 그런 꾸중을 듣더라도 내가 열심히 또 마음을 먹고 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서 스스로를 좀 발전을 시킨 다음에 스카우트를 내가 당하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그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회사를 이동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일을 해야지 사장님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사직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직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애기들이 또 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직서를 내진 않고요. 열을 일단 받았으니까 히스테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가까운 마트에 가가지고 집 앞에 마트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한 잔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열을 식힌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근을 해서 사장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뒷구석에서는 다시 이제
뭔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두고 봐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철손이라는 놈이 있는데 철손에도 열이 발생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열이 발생합니다.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는데 그 철손을 갖다 우리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 연구진들이 다 연구 개발을 했겠죠. 결과물만 아시면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주 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철심에다가 소주를 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섞었냐면 4% 정도의 규소를 함유하면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키겠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하냐? 규소광판을 사용합니다. 규소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근데 함유량이 몇 프로예요? 4%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거기 옆에다가요. 4%라는 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2번 옆에다가 규소의 함유량 4% 요것도 하나 빨간색 볼펜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죠? 눈에 띄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와류소는요, 얘가 이제 그 와전류에 의해서 전류에 의한 자속이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얘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철심을 다 얇게 썰었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층철심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성층철심에 두께를 또 물어보기도 하죠. 그 두께가 얼마야? 0.35에서 0.5mm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심은요, 얇게 다 잘라져 있고 그걸 차곡차곡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철심? 성층철심. 그래서 두께 0.35에서 0.5mm까지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철손을 줄일 수가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 들어갑니다. 46번은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동기계 전기자원선법 중에서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물어봤죠. 여러분들 동기기는 교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류는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기기 쪽에서 두 가지의 권선법을 사용하고 있죠. 바로 단절권과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조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회로 시간에 비정연파 파트에서도 나오지만 그 우리 홀수의 고조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홀수의 고조파면서 작은 고조파들이 정연파, 그러니까 정연파, 사인파를 갖다가 찌그러뜨리는 그거를 우리가 비정연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조파가 포함됨으로써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3고조파와 5고조파가 되겠죠. 그 고조파를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기에서 나오는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했을 때 고조파를 제거한다, 파형을 개선시키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동기계 권선법, 단절권, 분포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신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왜 쓰는 겁니까? 그러면 고조파를 제거하여 좋은 파형을 얻기 위해서 파형 개선 요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넘어가서 47번을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은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진유전동기 중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전동기 쪽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속도 변동률 파트가 나오죠. 속도 변동률.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데, 그 속도 변동률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뭐 큰 거에서 작은 순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를 하나 외우셔야 돼. 직가분차. 뭐 예전부터 나왔던 다 문제들이고요. 예,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사자성어 몇 가지를 이제 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얘죠.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죠. 뭐 대라발유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직가분차입니다. 그래서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이에요.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놈은 누구냐? 직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정답이 2번에 있고요. 거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교재에. 자, 그것도 잡아드릴게요. 3번에 보시면 자동복권 전동기라고 돼 있는데, 자동복권이 아니고요. 차동복권이에요. 예. 우리 뭐 복권이, 그쵸?
자동으로 뽑는 게 로또가 1등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우리 기계에서는 자동은 아니고 차동 복권 전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직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들어갑니다. 48번 문제는요, 직류 및 교류 양용,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만능 전동기 그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누구냐?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 놈이 이제 용도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75W의 75W 이하의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이 용도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도 나오고 무슨 전동기입니까 물어봐도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 전동기 쪽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그죠? 정류기, 요게 이제 5가지 파트가 우리 기기 과목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나오는 전동기들은 이제 다 특수 전동기, 뭐 교류, 정류, 자기 쪽에서 나오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인가요? 네, 49번이죠.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표유부하손을 물어봤는데, 이 표유부하손은 뭐냐? 이게 이제 건선 이외 부분에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얘를 갖다가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건선 이외 부분에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 뭐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 이렇게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얘도 역시나 표유부하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유부하손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나왔던 문제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이 누구냐? 표유부하손. 이 표유부하손이라는 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손실에 직류기가 됐든 뭐 동기가 됐든 유도기가 됐든 손실을 보시게 되면 변압기도 마찬가지인데 고정손하고 가변손이 있겠죠. 고정돼 있는 손실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손실이야. 그래서 철손과 기계손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변손은 뭐야? 변하는 손실이에요. 부하의 변화가 있다면 변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그걸 가변손, 부하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두 가지 손실이 누구냐면 바로 동손과 표유부하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바로 표유부하손이 나왔다는 얘기죠. 얘도 이제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선이의 부분에 누설자속이 쓰죠. 원래는 이런 거예요.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흐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코일에 이제 이게 전동기라고 한번 예를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코일에 감겨 있는데 여기 전류가 흘러. 그러면 코일에만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일이 전원이 파괴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껍데기가 있겠죠. 전동기 외암이 있는데 그 외암과 코일이 접촉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전류가 어디로도 나가냐면 코일 쪽으로도 흘러가겠지만 이 껍데기 쪽으로도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새어나가는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유부하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50번 가겠습니다. 자, 50번은 뭘 물어봤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자,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제가 문제풀이 많이 해드렸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 짓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죠.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키위주 곱하 해가지고요. 키위주 곱하 해가지고, 안 보이시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자, 우리 키위주 곱하 해가지고, 크기가 같아야 된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 된다,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이 5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서, 키위주 곱하,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조건이 아닌 걸 물어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파트가 됐던 간에, 동기가 됐든 뭐 직류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조건이 아닌 거 물어보면 요거 있으면 무조건 답이에요. 용량, 출력, 요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기계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죠. 바로 회전수까지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병렬운전 조건에 들어가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일단 답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번. 나머지는 맞죠.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고요. 발생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파형이 같아야 된다. 그죠? 파형이 일체된다고 그랬죠? 키, 위, 주고파.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 주파 수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 된다. 상회전 방향이 일체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 밑에도 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칠판 지옥 5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51번은, 요 문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뭐, 오랜만에, 출제가 됐다? 글쎄요, 저는 이 문제를 사실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신용 문제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 기억에는, 새로운 문제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교류 전압 제어 기술. 이게 아마 이 문제가 나왔더라도 엄청나게 오래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교류 전압 제어기를 전원과 부하회로에 연결된 조광기에 교류 시료 전압을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자를 물어봤는데 일단 교류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교류는요. 사인파니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교류는 AC니까 AC자가 들어가 있는 새끼를 찾으면 한 새끼밖에 없어. 바로 트라이액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린 쌍방향 3단자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액도 마찬가지인데 A씨가 들어가는 놈들은 다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교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는 편안하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전압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죠. 우리가 실제. 자, 트라이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네요. 2번. 트라이액. 그래서 A씨가 들어가 있으니까 교류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2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자, 52번은요, 보시게 되면, 동기전동계 위상특성 곡선이 나왔네요. V곡선 나왔는데,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항상 V곡선, 위상특성 곡선이 이제 또 우리 전동기 파트에서는 중요한데, 동기전동기에서. 자, 위상특성 곡선을 V곡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모양이 V자로 나온다고 해서 V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전기자 전류, 여기를 계자 전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역률이 1이 되는 거죠. 코사인스타가. 그래서 계통의 역률을 갖다가 항상 조정하는 걸 우리 동기조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뭐 부종이 여자라고 하고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과여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리액터. 얘가 오른쪽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과여자에서 콘덴서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리액터를 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콘덴서를 투입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C부하가 많이 걸렸어. 그러면 리액터를 투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률을 항상 1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C가 많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투입해야 돼? 리액터를 투입해 가지고 역률을 항상 100%로 운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기 조산기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곡선으로 표현한 게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센터가 역률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이 위상특성 곡선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곡선이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곡선이다라는 거죠. 그때 조건이 있죠. 공급전압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요 두 개의 전류의 관계를 따진 것을 우리가 위상특성 곡선, V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맞는 거 찾는 거거든요.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여기서 부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하가 일정하기 때문에 출력도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하가 변하면 출력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만약에 부하가 100%가 걸려있어. 그럼 전동기의 출력도 100%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전동기의 부하가 50%만 걸려있다 그러면 부하가
부하가 50% 걸려있다? 그럼 출력도 50%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계좌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다. 바로 이거죠. 전기자전류와 계좌전류의 관계 곡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들어갑니다. 자, 육상회전 변류기가 나왔네요. 잘 나오진 않는데 육상회전 변류기가 오랜만에 또 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전격 출력 2000kW고요. 직류측 전격 전압이 1000V, 교류측 입력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 및 효율이 전부 100%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1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역률이 100%라는 얘기는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육상회전 변류기에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죠. 기기입니다. 회전 변류기에서 뭐가 이제 나오냐면 전압비하고 전류비가 나와요. 육상 회전 변류기. 그러면 전압비의 공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2D분의 2A는 루트 2분의 1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D가 직류전압이고요. 2A가 교류의 실효값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M은 이제 상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은 물어본 게 뭘 물어본 거냐면 전류비를 물어본 거예요. 전류비. 전류비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 ID분의 I는 M이 상수입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 뭐 물어봤다고요? 교류측 입력절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I. D자 붙으면 직류, D자 안 붙으면 교류의 신호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크로스 해가지고 I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I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M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2 그죠? 에다가 뭘 곱해? ID를 곱해야죠. ID. 근데 문제가 뭐냐면 ID가 직류전류인데 얘를 안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 ID.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ID를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ID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간단해. P는 VI잖아요. 그럼 I는 뭐야? V분의 P가 된다는 얘기죠. 요걸로 구하는 거예요. 이때 V도 직류전압이 와야 돼. 직류전류니까 직류전압이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류전압을 얼마 줬냐면 거기서 1000V 줬고요. 1000V. 그 다음에 P 값이 얼마냐면 출력이 2000kg예요. 2000kg. 그럼 2000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의 3승을 잡아줘야죠. 단위를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약분되죠. 그래서 얼마야? 2000 암페어가 나오겠죠. 자,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상수는 몇 쌍이라고 그랬어요? 6쌍이라고 그랬으니까 6을 넣으시면 되는 거야. 6 곱하기 역률 1, 100%. 그 다음에 2루트 2. 그렇죠? 곱하기 직류전류 곱해주면 돼. 직류전류 얼마라고요? 2000.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옵니까? 라는 거죠. 요게 943 정도 나옵니다. 대략 943 암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요게 답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정류기 쪽에서 뭐가 잘 나와요? 정류회로가 잘 나오죠. 단상반파, 단상전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요. 자, 54번 들어갈게요. 1차 측 건수가 1500이고요. 변압계 2차 측에 접속한 저항이 16옴,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가 8kg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2차 측 건수 물어봤네. N2가. 그럼 일단은 하나하나씩 적어볼게요. 건수비를 이용한 문제인데 N1이 1500회 감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 저항이 16옴, R2가 되겠죠? 16옴 줬고요. 그 다음에 2차를 1차로 환산했을 때 거기 R1 값이 되는 겁니다. 얼마 줬냐면 8kΩ 줬네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에 3승 하시게 되면 옴으로 바뀌겠죠. 그때 뭐 물어봤어? N2를 물어본 거예요. 2차 건수 N2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자, 건수비 공식을 쓰게 되면 뭡니까? A는 N2분의 N1 그죠? 그 다음에 저항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옴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루트가 들어갑니다. R2분의 R1. 그럼 여기에서 건수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루트
R2가 얼마냐면 16이고요. R1이 얼마야? 8 곱하기 10의 3수. 요게 22.36 정도 나와요. 대략 22.36.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N2 값이니까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2 값은 A분의 N1이 될 거고요. A가 얼마야? 22.36. 그죠? 보내. N1이 얼마예요? 1500. 그래서 요거 누르면 대략 67회 정도 나옵니다. 67회. 자, 정답은 몇 번에 있을까요? 67회.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죠. 자, 55번. 이쪽에서 해결해 볼게요. 자, 55번은요. 삼상 유도 전동계. 자, 일단 번호를 좀 적어놔야 되겠네. 자, 55번. 삼상 유도 전동계 공급 전압이 일정하고요. 주파수가 정격값보다 감소했대. 수프로 감소했대요. 어찌됐든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파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때 뭐 보기에 있는 것들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동기속도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동기속도는 P분의 120F니까 그죠? 주파수가 감소하면 동기속도 감소하겠죠. 맞나요? 예, 맞네요. 지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대요. 우리 누설 리액턴스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XL인데 얘가 결국엔 코일 L 성분이잖아요. 유도성 리액턴스야. XL은 뭐예요? 오메가 L이 되겠죠? 오메가 L은 뭡니까? 2파이 F의 L이니까 자, 주파수가 감소했대. 그러면 리액턴스 어떻게 돼?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에 보시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철손이 약간 증가한다. 맞아요. 철손은요, PI라고 하죠. 이때 이제 I가 아이언맨의 우리 그 약자입니다. 아이언 로스라고 해가지고 얘를 철손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언맨이 철인이잖아요. 철인. 그죠? 그래서 PI라고 이제 약자를 표현하는데 얘가 이제 주파수에 반비례하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지금 전압은 일정하다 보는 거야. 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조건에서. 그럼 주파수가 감소했으니까 철손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철손이 약간 증가한다. 그러니까 역률도 나빠지겠죠. 철손이 증가하니까 손실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요거 답이 얼마냐면요. 43A 해가지고 3번 답인데 요 숫자 있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회전식 2차 전류를 물어본 문제예요. 근데 얘가 안 바뀌어 나와. 이게 지금 예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56번의 문제 있죠? 숫자 안 바뀌고 토시안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온 문제야. 그래서 회전식 2차 전류 나왔을 때 여러분들 43A 공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공식은 제가 적어드리고 문제는 풀어드리는데 안 되면 답만 보자. 그래서 56번이죠. 예, 43A가 답인데 문제를 43번을 쓰고 있네. 예, 상태가 안 좋아요. 56번입니다. 그래서 회전식 2차 전류 I2S라고 하죠. I2S.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공식도 시험에 나와. 여기 루트가 들어가고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 S분의 슬립입니다.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어가지고 풀면 43A 나와요. 예, 복잡하죠. 이 공식도 나옵니다. 공식.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때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 S분의 R의 제곱 있죠? 요것만 알면 돼. 얘도 답이 공식 문제는요. 1번에 있었습니다. 1번에 주로. 거의 안 바뀌어 나오죠. 자, 어쨌든 요거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뭐 유도 과정은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자, 여기 슬립이죠? 슬립을 줬나요? 안 주면 구하는 거고요. 줬으면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슬립 얼마 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4% 줬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0.04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R2 값 넣으시면 돼. 2차 한상의 저항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1 줬죠. 0.1의 전체 제곱. 자, 플러스 리액턴스입니다. X2. 리액턴스 줬죠? 예. 0.5옴 줬네. 0.5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 있잖아요. 전압은 안 줬어요, 솔직히. 그럼 우리 권수비의 공식까지 적용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2토분의 2원이죠. 그죠? 그럼 2토를 구해야 되니까 2토는 뭐분의 A분의 2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A하고 2원을 찾아야 되는데 2원은 얼마냐면 2원은 줬어요. 처음에 보시면 220V 6국에 60을 줬죠? 그게 뭐야? 공급한 전압이에요. 220V 6짜리 삼상 유도전동기에다가 220V를 공급해가지고 60Hz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어차피 주파수는 60 아닙니까? 전압을 공급한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측의 전압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유도기에서는 정지시의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지시. 그래서 여기에 220을 넣으시면 돼. 자, 문제는 권수비인데 권수비도 어떻게 구하냐면요. 거기 권수를 각각 줬어요. 고정자와 회전은 델타 결선을 했다고 했고요.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는요. 명판을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명판을 보시면 이 결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20V를 뽑아낼 수도 있고 380V의 전원을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권수는 각각 300회와 150회를 감았다라는 겁니다. 권선계수는 같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300회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1차 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50회가 2차 권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앞에 나온 놈 1차, 뒤에 나온 놈 2차.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권수비 또 구할 수 있죠? A는 뭡니까? N2분의 N1이 되겠죠? 조금 힘들죠? 네, 공식도 많고, 그죠? N2가 150, N1이 300. 그러니까 얼마야? 권수비는 2가 되는 거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E2의 전압이 110 나오죠? 110V.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계산기 누르면 제가 얘기했던 대략 43A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 잘 나와 안 나와? 제가 이 문제 지금 오랜만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숫자 안 바뀌고 그래서 회전시 2차 전류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물론 숫자가 바뀌어 나오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답만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식 2차 전류에 대한 그 계산 문제는요.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솔직히. 자, 어찌됐든 간에 5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57번 여기서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57번. 삼상 60Hz 전원에 의해 여자대는 6극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시의 주파수 물어봤죠. 우리 여러분들 회전시의 주파수를 문자로 F2S라고 쓰죠. 이때 S가 없으면 정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S가 붙으면 회전시 주파수가 되겠죠. 우리 항상 전동기가 회전자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만 슬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슬립 공식을 봤을 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회전시의 2차 주파수를 물어봤으니까 F2분의 F2S 요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정지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회전시 주파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회전시 주파수 F2S를 물어봤으니까 슬립 S에다가 F2만 곱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슬립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 슬립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구해요? 항상 유도기는요. 여러분들 그 회전수 RPM 나오잖아요. RPM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요거 쓰시면 돼요. RPM 가지고 슬립 구하는 공식은 요거.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S는 또 어떻게 구할 거예요?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회전자기의 속도인데 P분의 120F를 이용해가지고 구하셔야 돼. 자, 그럼 극수가 몇 극이에요? 극수가 6극이죠? 그죠? 120에 주파수가 60Hz죠? 1200rpm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 이제.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자, 옆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 넣습니다. 1200분의, 그죠? 1200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는 줬어요. 얼마 줬냐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1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0.0417 나와요. 0.0417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한 거야, 슬립. 0.0417 써주시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정지시 주파수니까 전원의 주파수를 갖다 넣으시면 돼. 그게 바로 1차 전원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정지시 주파수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회전시의 주파수가 대략 얼마 나오냐? 2.5Hz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비교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더 확률이 높냐? 이 문제에 높다는 얘기죠. 얘는 잘 솔직히 안 나와요. 얘가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들어갑니다. 58번은 여기서 할게요. 자, 58번. 요 문제는 이제 3300-210V 5kV 단상 변압기에 퍼센트 저항 강화를 2.4%,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1.8% 줬죠. 그리고 나서 임피던스 와트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임피던스 와트를 우리가 동손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 입력을 임피던스 와트 동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손의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이 문제에서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 저항 강화율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 이거를 우리가 저항 강화율을 %R 또는 P라고 합니다. 자, 그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변압기 용량 PM분의 PC 곱하기 100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동선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동선 이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100분의 저항 강화율을 뭐 %R이라고 써봅시다. 뭐 P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을 PN 요걸 곱해 주시면 돼. 이항한 거죠. 자, 그러면 100분의 자, 저항 강화율을 몇 프로라고 줬냐면 2.4% 줬네요. 2.4% 줬고요. 변압기 용량을 넣어주시면 돼. 5kV 줬죠? 그럼 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120W 나오네요. 120W. 우리 동선의 크기가 와트잖아요. 단위가 와트,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59번 들어갑니다. 자, 59번은 밑에다가 얘기를 해드릴게. 59번. 다음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 건선형 유도전동기에 가장 적합한 기동법 물어봤는데 우리 농형의 기동법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입기동, 전전압기동이라고도 합니다만 5kW 이하 소용량이 되겠고요. Y델타는 용량이 5에서 15kW, 그 다음에 대용량이 되겠죠. 15kW 초과하는 리액터 기동과 기동보상기에 의한 기동 방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4가지가 되겠습니다. 권선형에는 2차 저항 기동이 있고요. 계력S에 의한 기동 방식 2가지 정도가 있죠. 물론 임피던스 기동도 있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권선형에 해당되는 거는 2차 저항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형 거죠. 자, 60번. 60번도 아주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신형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잘 보시면 사실 맞출 수가 있어요. 약간 동떨어진 한 놈이 있어요. 예, 보기 4개 중에 약간 떨어져 있는 왕따같이 보이는 보기가 하나 있거든요.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여자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1상 여자, 2상 여자, 뭐 2개 합친 1, 2상 여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에서 4상 여자는 없거든요. 1상 여자가 뭐냐면 그 상 하나의 상에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2상 여자는 뭐야? 2상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1에서 2상 여자는 이제 그 교대로 반복하는 거죠. 2개 혼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잘 보세요. 자, 보기를 보면 1상 여자가 보이고요. 2상 여자가 보여. 그 다음에 1, 2상 여자가 보이는데 3자가 없고요. 그냥 1번은 2에서 4상으로 갔잖아요.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야. 걔가 바로 왕따예요. 그래서 3가지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1번은 공통점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회 문제풀이를 좀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후에 2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